제가 마지막 직책은 서울시에서 한강사업 본부장을 끝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초조해가지고요. 뭔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체험과 경험을 전부 나눠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지금 이 방송 녹화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주고 가려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통 사람들의 사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생을 단계별로 디자인하자는 얘기를 하고 이제 끝으로 노년의 지혜와 행복 누리기 이런 주제를 저의 지나간 체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할 얘기는 사람 사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요.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타고난 운명 사주팔자를 믿으시나요? 사주팔자를 잘 타고나셨나요? 저는 이 학문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꼭 믿을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라는 것이 연월일시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쌍둥이는 운명이 평생 똑같으냐? 동시대에 태어난 동시대 사람은 다 같으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운명이라는 건 누굴 만나느냐는 겁니다. 누굴 만나서 누가 동행하느냐. 우연히 만나든 인연이 있든 인연을 맺어가지고 동행을 하게 되는데 제일 좋은 만남은 부모의 만남이죠. 학교 선생님, 친구, 직장, 그다음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의 만남이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 결정되고 만남을 통해서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감으로써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태어나서 어떤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스스로 깨닫는 도를 도통하는 자각도 있고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인격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인격이 형성되면 그 인격을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이렇게 갖췄다고 하더라도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택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해 나가는데 뭐를 선택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과 인성과 기술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 인격의 가치 때문에 사람의 값 때문에 같은 노동 시간에 일하고는 노동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도 달라지고 생활 풍습이 달라진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게 뭐냐? 돌아가신 안병우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직업의 선택이라고 말하죠. 왜 직업이 중요하냐?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출생이라든가 이런 건 본인의 선택 밖의 범위에 있습니다. 태어나는 시기 선택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거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남자 된 것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직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하면 좋은 직업을 갖게 되면 같은 시간 일하고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격을 따려고 하고 기술을 따려고 하는 직업의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선택이 뭐냐면 뭐니 해도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좋은 배우자. 좋은 배필을 만나면 가정 환경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이것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기지만 좋은 배우자는 자기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다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직업보다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이 가치관의 선택이죠. 그래서 가치는 가지는 사람이 어떻게 지니고 활용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명품 가방이 가장 큰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태리에 나오는 명품 가방은요 70고 간답니다. 다이아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명품과 보통 물건과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명품은 오래 둘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일반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감가 생각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과 불행은 성취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약점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약점은 뭐냐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누구한테 대신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약점은 뭐냐면 누구나 일을 해야 됩니다.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 버는 일이 쉽습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눈물 짓고 돈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이건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에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이것도 하나의 약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합니다. 결혼을 서로 보고 좋아서 결혼하잖아요.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결혼이 대한민국의 지금 통계는 30%는 이혼한다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결혼 생활을 당황하게 되잖아요. 처음 남자와 살아보고 처음 여자와 살아보는 것.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때 그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을 만약 한다면 그때 그 땅을 팔 걸, 그 땅을 살 걸, 그때 어머니 말을 들을 걸, 그때 아버지가 하지 말 때 하지 말 걸, 그때 친구 말을 들을 걸. 돌아보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후회되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것이 과거를 딛고 오늘에서 미래로 가는데요. 지나간 것은 아무리 잘못돼도 오늘 고칠 길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지나간 것 때문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면 미래가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인생의 약점을 지나간 건 무조건 다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갔는데 오늘은 만족하는 겁니다. 오늘이,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는 없습니다. 다만 신기루처럼 멀리 있는 것인데 그 미래인지 알고 가보면 그것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꿈을 디자인해야 될까? 내가 생각하니까 보통 사람들의 꿈은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오복에도 건강, 장수 들어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운동을 하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 두 번째는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겠다고 마음만 가지면 됩니까? 성공하려면 항상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해야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여유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꿈의 가장 큰 거죠. 같은 값이면 부자로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윤을 추구하는 제조업을 하거나 판매업을 하거나 들어온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더 많으면 그게 이익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월급 받은 것보다 쓰는 돈이 작고 저축액이 많아지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국가든 사회든 개인이든 혁신하고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혁신은 가족을 바꾸는 겁니다. 변화는 외부 환경이 나를 바꾸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봤던 보물섬에 애꾸는 선장이 있지 않습니까? 애꾸는입니다. 그 애꾸는이 진짜 애꾸는이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보니까 보물섬의 애꾸는은 눈이 애꾸가 아니고요. 평소에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밖에 있을 때는 한쪽 눈을 가리고 있다가 내려갈 때는 한쪽 가렸던 걸 풀게 되면 어둠에 금방 적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이 먼저 환경에 바꿔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변화는 두 가지 얼굴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발전 긍정 에너지는 상향적 변화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라고 공부를 더 하고 돈을 더 벌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상향할수록 이건 긍정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죽음으로 가는 하향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화, 퇴폐에 빠지거나 질병이라든가 나쁜 습관 하면 이거는 무조건 변화가 다 좋은 건 아니다. 법과 윤리도 변화한다. 시대적 가치가 변화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춘향전 안 본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춘향전에 춘향이 이몽룡 이도령과 연애를 해서 이제 이렇게 연애를 했는데 사랑을 나눈 거잖아요. 혹시 춘향이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6살이잖아요. 지금 시각으로 보면 미성년자입니다. 이도령은 미성년자와 했다고 해서만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청전입니다. 심청이는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인당수에다가 빠뜨렸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심청이는 인신매매단에 팔려간 겁니다. 인당수에다 물에 빠뜨렸으면 집단이 살인한 겁니다. 범죄행위입니다. 불법행위, 칠거지약, 옛날에 이조 때만 하더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할 때는요, 여자들이 무척 불리했지요.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혼성 없이 떨려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 사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그런 논리를 갖다가는, 그러니까 이제 법과 윤리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다. 이 공무원도요, 과거에 안 해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과거에는 적당히 생계형 부정이라고 해서 뭐 민원인에게 조금 받아 쓰는 건 되게 그냥 용인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단돈 1원이라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은요, 디자인해야 성공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0세 시대가 되니까 없어진 게 회갑잔치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회갑잔치가 없어진 것은 그 당시는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 정도 됐으니까 회갑을 60을 살면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제 회갑이 지나오니까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요새는 칠순은 대충 넘어가니까 요새는 팔순잔치도 별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뭐 잔치할 만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인생을 1, 2, 3, 4모작을 나눈 이유는 1모작은요, 전반기라고 저는 말합니다. 태어나서 부모가 양육하고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취업하고 가정 경영하면서 육아하고 애들 키우고 최정상에 갈 때가 언제냐? 공무원 같으면 정년퇴직 할 때, 회사 같으면 이제 회사에도 물러날 때, 집에 주부 같으면 광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줄 때, 이때가 1모작입니다. 1모작 끝나면 2모작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2모작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을 때가 2모작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2모작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3모작 가는데요. 3모작은 뭐냐면 비활동기, 노년기가 돼가지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입니다. 휠체어 타고 있거나 지팽이 짚고 있거나 아니면 기저귀차고 누워 있거나, 이때 가면 이제 웰빙하자, 웰다잉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아름다운 것은 3모작이 아름다워야 아름답다고 말씀인데,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모작으로 넘어갑니다. 4모작은 뭐냐?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4모작은 뭐냐? 죽은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가고 이름이 남는데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 이것이 이제 4모작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대비할 걸 내가 4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건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취미생활입니다. 어떤 취미를 갖느냐? 뭐 어떤 사람은 악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문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등산하는 사람, 글씨 쓰는 사람,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 무슨 취미를 갖느냐? 취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노년이 되더라도 일단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재취업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은 하는 것이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는 재취업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꿈꾸는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노년의 건강을 위해서 정석이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 정석은 뭐냐면, 첫째는 뭐냐? 예방관리입니다. 예방관리는 운동하고 음식 조정하고 영양제 비타민 먹고 하는 건 이게 상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또 상식입니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암보험 들어놓으면요, 갑자기 일이 닥치더라도 그 보험금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입니다. 제가 심근경색으로 넘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난 보험에 들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구 옆에는 보니까 보험을 들었는데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요. 나는 그래 보니까 안 들었잖아요. 지금 들으려니까 이제 나이가 많고 한 번 병경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안 된답니다. 그다음에 치료하는 건 근본이죠. 뭐 양방으로 할 수도 있고 한방으로 할 수도 있고 대처의학도 있지만은 건강을 치료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느 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치료는 반드시 철저하게 하라. 그다음에 네 번째가 산모작에 대비해서 요양원을 나중에 어디로 갈 거냐, 요양병원은 어디 이용할 거냐 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명심할 일은 뭐냐, 돈 버느라고 건강해졌다가 건강 차리고 돈 버리는 어리석은 이런 반복을 하지 말고 건강관리를 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보작을 잘 살기 위해 자금 확보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자, 이 보작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은 기본이죠. 제가요 61살 때 정년퇴직할 때 제 개인연금을 따로 갖고 있었는데 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그러더라고요. 5년간을 받아가시려면 100만 원을 주겠고 10년 받으려면 56만 원 주겠다. 그 생각에 7년, 10년, 70살, 2살 그때는 죽겠지. 10년만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0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는데도 제가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근데 저축은 죽는 날까지 저축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축만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축은 다른 거 아닙니다.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모자랍니다. 20만 원 꿨으면 빌렸으면 빚이 1년 가면 240만 원 빚이 있잖아요. 200만 원 받고 일단 20만 원 저축하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쪼들게 살면 1년 후에 가면 240만 원의 돈이 있게 되는 거죠. 노후 대비 저축은 필수적이다. 귀농하고 귀촌하면 생활비가 훨씬 덜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새로 취업하는 것 또 창업하는 것 이것도 권고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던 산모작에 대비하는 건데요. 이 산모작은 스스로 활동하지 못할 때 아닙니까? 그럼 내가 휠체어 타고 있다. 내가 휠체어 타고 있으면 휠체어는 누가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밀어줄 거냐, 내 휠체어를. 장례 절차는, 내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미리 묘소를 자기가 정해놓고 관을 짤 나무도 미리 갖다 놓고 다 대비했더라고요. 수의라고 해서 입을 옷도 다 준비해놓고. 근데 이제 나이 들면 더는 멀지만은 내가 갈 곳이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 절차 같은 건 미리 정해주는 게 좋다. 산모작이 나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럼 사모작의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모작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떨쳐낼 거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떠나면 이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 할 적에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자기가 헌신하는 일입니다. 몸을 바치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나보다는 가족을 우선하는 삶, 나보다는 가족이 소중합니다. 가족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보다는 직장 일터가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국가가 더 중요한 생각. 우리가 홍익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홍익인간. 널리 이렇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삶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노년의 지혜 누리기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노년의 삶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절대 자랑하고 그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랑, 손자 자랑, 아들 자랑, 건강 자랑, 돈 자랑, 자랑하면 모든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양보하고 배려하십시오. 세 번째는 뭐냐? 부모와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엉켜놓으면 남입니다. 키워준 거로서 끝나야지. 걷다가 기대를 하거나 하면 그거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미풍양속을 지키되 세상에 변한 것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결국 우리의 미래 모세됩니다. 오늘이 생애 최고 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거 모두 감사하고 오늘 만족하면서 그래도 꿈을 미래에 담아 심는 지혜, 이것이 진정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의 지혜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